안녕하세요. 유톡TV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일자리 소식 들으면 마음이 좀 그렇죠. 고용회복세라는 말이 기사에는 자주 나오지만 정작 내 주변은 여전히 조용하고 뉴스랑 체감은 따로 노는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 동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느낌이 괜한 게 아니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취업자 수는 무려 2,916만 명까지 올라가면서 13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라는 말이 따라붙었어요. 5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증가세라니 얼핏 보면 좋은 뉴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보다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숙박음식점업 같은 대표적인 내수 업종에서 오히려 취업자 수가 줄었다는 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입니다. 이 세 분야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돼 있는 업종이거든요. 어떤 동네를 가든 그 지역의 공장, 현장, 식당이 활발하면 거기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의 삶터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숙박 음식점업입니다. 여기에서만 무려 6만 7천 명이 줄었다고 해요. 코로나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제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다시 꺾인 겁니다. 15개월 만에 감소 전환, 그리고 4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라니요. 주점 음식점에서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는 게 단순히 손님이 없다는 걸 넘어서 가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쪽은 늘었답니다. 특히 노노케어 같은 돌봄 수요가 늘면서 23만 명 넘게 증가했대요. 이건 조금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돌봄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분명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게 곧 고령화와 일상적 돌봄의 공백이 커졌다는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분야는 근로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일자리가 늘었다고 좋아할 수만도 없는 현실입니다. 도소매업 쪽에서도 1만 8천 명이 늘면서 15개월 만에 증가 전환됐다고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소비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거든요. 그나마 다른 분야보다 나은 이유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하니까 정책 효과가 거치면 다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제조업은 11개월째 감소세입니다. 딱히 이렇다 할 악재가 없는데도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더 무섭죠. 특히 한국처럼 수출 제조업이 경제의 중심인 나라에서 이 정도면 지금 산업구조 자체가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출이 늘고 있다는데도 고용이 줄고 있다면 자동화와 외주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건설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3개월 연속 마이너스에 지난달에만 10만 6천 명이 줄었다고 해요.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일용직입니다. 하루하루 몸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있어 건설 현장은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인데 그마저 문을 닫는다면 대안은 과연 있는 걸까요? 일자리 형태를 봐도 그렇습니다. 상용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는 늘었는데 일용 근로자는 5만 9천 명 줄었고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도 8만 4천 명이나 줄었어요. 이건 결국 불안정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건데 이 자체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은 그만큼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는 뜻도 됩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를 접는 거고 건설 일이 없으니까 하루 일당도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고용률은 높아졌고 경제활동 인구는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과거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됐던 노년층이 다시 취업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꼭 좋은 현상만은 아닙니다. 정년이 지나서도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생계형 재진입이라면 사회의 노후 안전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실업자 수도 3만 2천 명 줄어서 85만 3천 명이라고 하는데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실업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만 포함된 통계입니다. 일자리를 포기한 사람들, 일용직을 찾지 못해 아예 구직 활동을 중단한 분들은 이 수치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낙관적으로 보기엔 어려운 거죠. 정부는 이번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소비 진작과 고용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같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돼 늘어난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근본적인 구조 변화 없이는 단기적 온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숙박음식업, 건설업, 제조업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건 현장의 체온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온은 숫자로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청년이 있고, 공사판 일이 끊겨서 한숨만 내쉬는 가장이 있고, 손님 끊긴 식당을 바라보며 오늘 장사 걱정하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통계는 좋아요라는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경기가 회복된다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주식이 오르거나 수출이 늘면 경기 회복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삶이 다시 편안해지고 하루의 고단함을 줄여줄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진짜 회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걸까요? 이제는 숫자만 보고 웃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환해지고 하루하루가 덜 불안해질 때 그때 진짜 경기가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